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삼성물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을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가 관심을 좀 가졌던 부분입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제가 이것을 관심을 가졌던 위치를 말씀을 드려보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런 자리였어요, 여기. 여기에서 그냥 빠지면 빠지는 대로 모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데 이때 제가 관심을 갖다가 삼성물산에서 제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기로 제가 갈아탔습니다. 그러니까 갈아탔다라는 것은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관심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지만 삼성전기 쪽 그러니까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제가 이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맨 처음엔 제가 이제 삼성물산을 관심을 먼저 가졌었죠. 삼성물산을 관심을 가진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제일모직을 좋아합니다. 제일모직을 제가 제일모직에서 나온 의류를 상당히 잘 입는 편이고 즐겨 입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그 왜 또 즐겨 입느냐? 그냥 옷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것도 아니고 아주 싼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 브랜드 자체가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또 가격에 비해서도 또 세일을 또 많이 합니다. 할인도 많이 해요. 저는 원가보다 할인이 된 옷을 그런 쪽으로 또 상당히 또 좋아하고 일부러 또 할인 매장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좀 쇼핑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 저는 이 제일모직이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을 때 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저는 우상향하는 패턴보다도 우하향하는 패턴을 전 즐겨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삼성전기로 그렇게 좀 매수해서 지금 뭐 매매를 했었는데 이 종목 자체는 뭐 유보율을 보시면 뭐 이거는 그러니까 재무적인 것을 보면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삼성이다, 뭐 삼성 계열이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무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는 그런 부분이고 부채율도 뭐 상당히 뭐 이렇게 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 합병을 또 얘기하면서도 또 부정적인 또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 합병을 위해서 뭐 주가를 뭐 고의적으로 조작했다 뭐 이런 내용 이제 검찰 조사 뭐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오히려 확실성 있게 이거는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서 뭐 이렇게 뭐 검찰이든 뭐든 뭐 주가 조작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위험한 종목이 있고요. 이때 찍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바로 대표적인 게 뭐 이 삼성물산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바이오도 그렇고요. 그럴 때 위치를 잡아서 매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들 뭐 방글라데시에 갑자기 무슨 공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뭐 공사 뭐 맡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부분의 호재도 있고 그리고 또 재료들을 이제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딱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기보다도 회사가 일단 좋다라는 것을 보면 회사가 좋다라는 것만 확실하다 그러면 위치상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삼성전기를 매수를 했던 이유가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 그러니까 이 삼성물산과 전기의 내용은 다르지만 안전하면서도 기업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뭐 호재가 많던 적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호재가 있는데도 주가가 빠지고 조정받고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면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위치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지금 드려보면 자, 지금 잠시만요. 개인의 물량을 좀 볼까요?
네, 개인의 물량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외인은 이 전부터 꾸준히 들어왔고 기관 쪽에서도 이 전부터 꾸준히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주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지만 이 주가 과연 이게 저렴한 구간이고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매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만 과연 이게 자 시간으로 따졌을 때에 아니면 뭐 상승할 수 있는데 상승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12만 원대입니다. 12만 원대고요. 월봉상에서 제가 보는 위치다라고 하면 12만 5천 원, 뭐 13만 원. 일단 여기에 대한 저항이 좀 강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돌파한다라고 하면 저는 잠시만요. 이 캔들이거든요. 여기 17만 원, 18만 원도 가능하다. 예, 저는 이렇게 좀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분위기도 뭐 나쁘지 않고요. 다 좋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우상향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좋고 주가의 흐름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이제 이 저항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쓰시면 된다. 매수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자 매도는 손절 짧게 잡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 묵직한 종목은 손절을 짧게 잡아야 돼요. 왜냐 마냥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절만 짧게 잡으면 충분히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주봉에서 한번 볼게요. 이런 큰 묵직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저는 주봉과 월봉을 분석하는 게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연봉 차트, 연 차트에서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연 차트에서도 보면 흐름이 좋습니다. 예, 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월봉상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저항이고 저항 받기 바로 직전이고요. 그다음에 주봉상에서도 지금 보면 장기 이평선에 대한 지금 이 부분에 저항받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대형주는 개인들이 의외로 많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장기 평선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뚫게 되면 장기 평선에 대한 부분보다도 인제 위치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지금 여기 주봉상의 위치에서 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 월봉상에서도 지금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주봉상에서 일단 여기에 대한 돌파 이렇게 지금 이게 13만 원대. 그러니까 지금 월봉이나 주봉에서 봐도 당연히 월봉과 주봉에서 위치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월봉과 주봉에서는 일단은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뚫고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되 하나하나 이것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만 확인하시면 돼요. 뭐 이런 자리죠. 이거는 어떤 누구의 뭐 기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평선 보시고 전 고점 보시고 전 고점 보시고 그 다음에 전 고점에서 수급이 터지면서 올리느냐 수급 없이 올리느냐 이제 여기에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리는 그 수급에 대한 모양과 그 다음에 올렸다가 빼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의 모습과 지지받지 못하더라도 밀리는 모습 밀렸다가 다시 저항받고 빠지는지 다시 올리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대형주는 의외로 매매하기가 쉽습니다. 급락이 나온다 그래서 일반 뭐 조그만 중형주 소형주와 같은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어렵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문제가 뭐냐 비중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계좌가 있다. 그럼 이 종목을 단순히 500만 원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1억을 매매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최소 저는 2천은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1%, 2%, 3% 빠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 계좌에 대한 손실금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좀 괜찮다. 저는 그래서 이게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치에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갈지 뭐 알 수는 없죠. 뭐 삼성전자와 지금 뭐 분위기를 봤을 때 그냥 계속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어, 잘 이루어졌어요. 이 모양을 보면 저는 모양을 보면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목도 종목이지만 이 증시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증시가 제가 이제 종목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증시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은 분명하나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면 코스피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코스피의 모양하고 좀 비슷하다. 아무리 대형주 또는 증시에 대한 부분을 거슬리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을 해도 이 종목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도 제한적이에요. 지수가 빠지는데 종목은 계속 올라간다. 삼성전자는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제한적이다. 그럼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같이 똑같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지수와 좀 제가 봤을 때는 지수의 움직임과 거의 좀 비슷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수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종목만 봤을 때 종목의 위치가 좋다라고 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된다. 과연 미국이 하락을 하고 중국이 하락을 했을 때 글로벌 시장이 밀렸을 때의 국내 증시가 잘 버텨주느냐 또는 뭐 글로벌 시장 자체가 밀릴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그럼 국내 증시도 밀릴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럼 찍어야죠. 매수하셔야죠.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차라리 좀 눌렸다가 확인 올라가면 내게 아닌 거고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는지를 저는 보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심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매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위치가 어떠한가를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초단기적인 위치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일봉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단타에 대해서는 일봉에서 이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자 보면 일단 5일선을 지켜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5일선뿐만이 아니라 자 60선과 20선에 대한 부분에서 이격이 뜬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눌렸다가 가는 것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20선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가는지를 보시고 또는 뭐 60선을 터치하고 가는지를 보시고 이렇게 좀 확인하시는 게 낫지 지금 이 최고점에서 찍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수익은 단기적으로 날 수 있지만 이게 단타로 들어갈 거라면은 굳이 이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단타라는 것은 소형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중장기로 하는 것은 대형주.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대형주가 좋지만 중장기로 봤을 땐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다 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매매하는데 적용시키지는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더해 가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